당무위원 총 56명 중 36명이 참석해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5차 당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주선 의장님께서는 개회선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국민의당 제5차 당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당무위원 여러분, 일기도 불순한데 이렇게 당무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당이 지금 내후외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희 대한민국 현재 정치 구도는 국민이 만들어준 협치 구도입니다. 여당은 독자적으로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는 불능의 정당입니다. 그런데 이 여당은 말로는 협치를 운운하지만 행동으로는 바로 국민의당 죽이기를 거침없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 취업 특혜 비리 의혹 관련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 당이 진상조사를 철저히 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검찰도 철저히 수사를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최대한 수사에 협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 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이유미 씨가 조작한 제보에 대해서 검증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공범으로 묶어서 구속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검찰이 적용한 법 논리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허위사실 공표의 공범이라는 논리입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은 검찰의 과거의 행태나 또 전력에 비추어서 이 사건 관련자가 대통령 부자이기 때문에 또 검찰이 이 문재인 정부로부터 입지가 크게 흔들리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사건을 과잉 충성 수사로 법 절차를 어긋나고 법의 잣대를 권력의 잣대로 바꿔서 적용을 하거나 또 정치적인 잣대로 미화를 시켜서 우리 국민의당을 탄압하지 않을까 하는 데 대한 우려를 가지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명정대한 수사를 촉구를 하면서 경계를 해왔습니다만 우리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 사건에 대해서 미필적 고의 법의론을 적용해 가지고 철저히 수사를 하라. 그리고 이 사건은 후보 전직 대표가 자유로울 수 없는 조직적 집단 범죄고 국민의당은 조직 범죄 집단이다. 이렇게 성격을 규정함으로써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미필적 고의의 법의론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논리로 적용을 해가지고 우리 이준서 최고위원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지금 저희들의 입장은 우리 추미애 대표가 검찰에 대해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또 이 사건의 성격을 조직 집단 범죄로 규정을 함으로써 검찰이 수사의 정도를 가려고 하더라도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저희는 평가를 합니다. 그동안에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당은 기회 있을 때마다 검찰 개혁을 외쳐왔습니다. 그 개혁은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중립을 쟁취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당 대표가 되자마자 바로 본인이 검찰총장의 역할을 겸하기로 한 양 검찰에 대해서 수사 관여 지침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수사가 공정한 수사라고 저희
저희들은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희 진상조사 결과와 검찰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즉 제보 조작은 이유미의 단독 범행이고, 다만 이 이유미의 가짜 제보 조작된 내용을 언론에 공표하기 전에 검증을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혹시 조작된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걸 알았을 가능성을 그대로 두면서 검증을 소홀히 하지 않은 채 공표해가지고 허위사실 공표를 했다는 것인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즉 사실관계는 저희 진상조사와 검찰 수사 결과가 일치하는데, 그에 대한 평가는 회계한 미필적 고의 이론을 적용해가지고 바로 저희 국민의당 죽이기 차원의 부당한 수사가 지금 자행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추미애 대표의 사퇴와 사과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추미애 대표는 누구 사주를 받았는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되 발언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국민의당에 수사지침을 내린 이후에 7월 7일 날 저녁에 당정청이 한 자리에 모여서 만찬을 했다고 보도가 되는데, 그 자리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는 공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은, 틀림없이 이 이유미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된 추미애 대표 발언, 그리고 더불어의 자세, 그리고 검찰 수사에 대한 정부 입장, 이런 것이 논의됐으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로 50 시절에 관계기관 대책회의나 다름이 없습니다. 청와대, 정부, 당이 합심일체가 돼가지고 국민의당 죽이기 차원의 검찰 수사지침을 만들고 시행을 내리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엄중한 시점에 우리 당원들은 결석과 단합을 통해서 또 지혜와 경륜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추미애 대표 발언 이후에 검찰의 무리한 수사 결과 발표가 구속영장 청구가 있은 후에 많은 격려 메시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힘잃지 말고 당당하니 헤쳐나가라. 국민의당이 없을 경우 이 정부 여당의 독선과 독주를 누가 막아낼 것이며 누가 예방할 것이냐 하는 메시지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지금 저희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는 비정상 체제이기 때문에 원래 예정했던 8월 27일 전당대회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판단으로 저희 비대위원회에서는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당헌상 8월 27일 날 예정하고 있는 이 전당대회는 바로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야만이 전당대회 소집이 되고, 소집 일자도 당무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고,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또 선거관리위원회 등 구성을 전당대회 의결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안건을 올리고 당무위원 여러분들 토론을 거쳐서 의결을 받으려고 오늘 당무위원회를 소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전당대회와 관련해 가지고 일부 원외위원장들을 중심으로 전당대회 연기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공론화 수준의 의견 개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개인 의견을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무위원회 토론을 거쳐서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전당대회 소집을 확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당무위원 여러분들이 오늘 당무회 소집의 배경과 또 목적을 잘 이해해 주시고 논의 속에서 저희들이 바라는 방향의 당무회 의결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추미애 대표가 7월 6일, 7월 7일 그리고 오늘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사실상의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의 수사 지침 그리고 결론까지 내렸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7월 6일에는 국민의당의 조직적 범죄 그리고 수뇌부가 몰랐을 리 없다부터 시작해서
7월 7일에는 부품 조작에 버금가는 사건이라고 성격 규정까지 하더니 오늘은 4월 1일부터 조직적으로 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여당 대표의 이와 같은 언동으로 보았을 때 문재인 정부의 협치는 대국민용 사탕발림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말로는 협치를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협치를 행동으로 보여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인사 문제를 가지고 야당과 협치를 했습니까? 정책을 가지고 협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모든 게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협조해 달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청문회는 참고용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지금 부정적 여론이 훨씬 더 높은 이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에 대해서도 지금 청와대 계류는 임명 강행 분위기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방적으로 발표만, 그것도 청와대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책임 장관은 다 어디 가버리고 장관도 없는 상태에서 수도 없이 많은 정책들을 일방적으로 발표만 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말로는 국민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협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코 협치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 의원총회를 열어서 우리 국민의당은 추미애 대표의 사과, 사퇴를 요구했고 또 하나 문준용 이유미의 증거 조작 사건과 문준용 취업 특혜 사건은 특검에서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보시다시피 이 문재인 정부 출범 초에 이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이 서슬퍼런 어떤 이런 시국에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지금 보듯이 이 검찰이 과잉 충성을 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런 검찰에게 이유미의 증거 조작 사건을 맡긴다고 하면 국민 어느 누구가 이 사건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또 문준용 특혜 취업 의혹에 대해서도 지금 검찰에게 그걸 맡겨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일부에서 특검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 특검을 이야기하면 우리 국민의당의 어떤 이 진정성 어린 사과가 불타기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는 지금까지 특검에 대해서 언급을 자제해 왔습니다만 검찰이 이렇게 정권에 과잉 충성을 하고 그리고 이 사건의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문준용 특혜 취업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개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제 특검에 의해서 이 사건은 다뤄져야 결국 우리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수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생각에서 특검을 제안했다. 그리고 의결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국민이 만들어준 이 다당제를 문재인 정부가 결코 이 다당제를 훼손시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에 의해서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협치라는 말을 저는 입에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대화와 소통, 협치에 그걸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국민의당은 어떤 외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의 창당 정신, 창당의 명분을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당제를 통해서 정치 서비스의 질, 정치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정치 서비스의 질은 높이고 그리고 또 다당제를 통해서 협치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반드시 이 국민의당이 이 협치를 선도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기필코 국민의당에 의한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원내대표님 말씀 고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는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